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채살하고 돼지고기 안심을 사용을 해서 이제 밀프렙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좀 적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안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지방이 적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흰색인데 요거는 지방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줄이라든지 근막이라든지 뭐 요런 거라서,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좀 지방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채살도 고기의 뭐 좀 질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이게 흔히 말해서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적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으면 뭔가 맛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좀 지방 함량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지방이 적은 그런 부채살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죠.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셔도 좋고, 이렇게 이제 벌크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 벌크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싸요. 대형 마트에서도 고기를 이제 벌크로도 취급을 하는데 100g당 싸게 사면 뭐 1,500원 뭐 그 정도 안에서도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잘 구매를 하면.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로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죠. 부채살 먼저 좀 손질을 해볼 거예요. 일단 고기를 손질을 할 때는 요 이제 근막이랑 요 뒤에 있는 이제 지방, 요거 이렇게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근막을 제거할 때는 요 사이에다가 그냥 칼을 쓱 넣으세요. 쓱 넣고 이렇게 하고, 사실 초보자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냥 손질된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좀 살점이 많이 뜯겨져 나가고 있죠?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집을 쓱 넣어서 이렇게 지방하고 근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질을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여기 이렇게 근막이 붙어 있었잖아요. 요 라인 따라서 요거를 이제 떼줄 거예요. 그래서 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볼로네제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는 스테이크처럼 자를 거예요. 이쪽 부위는 좀 이제 질겨서 쓰시기 힘들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볼로네제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 진짜 그러면 국거리로도 쓰셔도 돼요.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잘라보면 가운데에 이게 힘줄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이 아니라 근육층인데, 익히면 많이 질기는데, 이게 수비드로 하면 좀 부드럽게 쫄깃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집에서 불로 구워 드신다라고 하면 좀 많이 질기실 거예요. 부채살이 가격이라든지 먹기라든지 봤을 때 괜찮은 고기이긴 한데, 아무래도 수비드 기계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위이기도 하죠. 이제 가격대라든지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고기 치고는 사실상 되게 괜찮은 부위예요. 지방이 적은 부위로는 소고기 안심도 있는데, 안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진짜 적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비싸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블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즙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좋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기가 많이 없죠. 지금 봤을 때도 이쪽 부위보다 여기가 더 지방이 많죠. 아무래도 맛 자체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영양적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낫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힘줄이 그렇게까지 막 두껍진 않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힘줄이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워 먹을 때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스비드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고, 요거는 진짜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짜투리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져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큐브 스타일로 잘라도 돼요. 큐브가 뭐냐면 그냥 요만한 크기로 카레 고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은색 비닐처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힘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질겨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벗겨내는 게 맞는데, 그냥 좀 잘게 자를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한 입에 먹을 거니까 손질을 하진 않을게요. 요거는 이제 볼로네제로 쓸 거고, 요거는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손질이 끝났으면 시즈닝을 할 거예요. 시즈닝 할 때는 고기를 좀 펼쳐 놓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잘 펼쳐 놓고, 소금, 후추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스테이크 시즈닝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 몬트리올 스테이크 시즈닝. 여러분들의 이제 기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이 스테이크 시즈닝 자체가 맛이 생각보다 강해서 좀 고기의 풍미를 좀 해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토마토 소스에다가 이거를 좀 같이 섞을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자체가 좀 맛이 강해서 어차피 좀 많이 묻히긴 할 거예요. 토마토 소스가 메인이 아닌 다른 거랑 드실 때는 이 시즈닝을 좀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아요. 시즈닝을 아예 안 하지는 마세요. 적어도 소금은 뿌리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염분 섭취 제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바지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안 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소금을 뿌리는 거랑 안 뿌리는 거랑 맛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금이나 후추 정도는 좀 뿌려서 시즈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비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진공팩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지퍼팩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비드를 진행을 하셔도 돼요. 대신에 좀 저장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짧아질 수 있는데, 어차피 수비드를 하고 나서 우리가 밀프렙 용기에다가 옮길 거니까 그렇게까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수압 때문에 공기가 알아서 다 빠져요. 만짝만짝 버려주시면 공기가 이제 빠지는데 이렇게 돼요. 진공 포장기만큼 이게 공기가 확 빠지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할 때는 나쁘진 않은 방법이에요. 이번엔 이제 안심을 손질을 해볼 거예요. 돼지고기 안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둥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 부분을 쳐낼 건데, 이렇게 좀 힘줄 지방? 요런 층이 있어요. 이거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기 손질할 때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제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기 손질을 잘못한다라고 해서 전혀 못 먹을 고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 헤드 부분은 이제 볼로네제 같이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요 끝부분은 저희가 수비드를 할 거죠. 이게 돼지고기 안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흰색 막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줄인데 요거를 그냥 살짝 제거를 할 거예요. 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숙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과감하게 숭콩 잘라버리세요. 그냥 쑥 자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편하게 애매하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도 조금 뜯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뭐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라든지 뭐 다리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 적다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살고기에 지방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 안심처럼 이제 흰색이 거의 없잖아요. 살고기 자체에 이제 지방이 적은 건데, 가끔 돼지고기 뒷다리나 앞다리살 보면 위쪽에 지방이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많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적게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좀 손질을 해서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육점에 가서 부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육점에서도 그렇게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프렙 특성상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저장도 어느 정도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벌크로 구매를 하셔도 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더 저장을 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늘려서 해요. 한 16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늘려서 할 경우에는 저장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여기 안에서 이제 양념이랑 시즈닝을 이렇게 좀 버무려지듯이 하고 그 다음에 밀봉을 해주시면 좋아요. 올리브오일을 이제 한 큰술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 후추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버무려 주시면 좋아요. 로즈마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허브류들을 넣으셔도 돼요. 안 쓰는 그런 시즈닝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마늘 파우더라든지 그런 것들 넣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물에다 넣고 진행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비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을 할 거다, 그러면 진공팩이 꼭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수비드를 하고 나서 내가 바로 먹을 거라든지 그럴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채소 같은 경우에도 냉동 채소 어떠냐, 제가 냉동 채소를 사실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맛있지가 않아요.
이게 해동시키고 보면 되게 물렁물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에어프라이어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구워줄 거예요. 전자레인지용 전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좀 간단하게 위에다가 뭐 접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받쳐도 되는데, 대신에 그래도 아래는 이제 좀 유리하대요. 인터넷에서 주문하거나 그럴 때 약간 이런 상태의 브로콜리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로콜리가 쉽게 약간 좀 맛이 가요. 그래서 이런 채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좋고, 냉장고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아요.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래 가고, 아마 에어프라이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막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구워 드실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채소를 즐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는 자르실 때 요 면보다 요 면이 훨씬 더 썰기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에어프라이어에 굽는다라고 했는데, 수분이 많은 채소라든지 이제 오히려 작은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늦게 넣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 뭐 토마토, 양파, 마늘 얘네들을 전부 다 만약에 굽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토마토부터 먼저 구워요. 걔가 물기가 제일 많고 수분감이 많아서. 그래서 토마토를 한 5분 정도 먼저 굽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부분에 넣어요. 5, 6분 남았을 때, 그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넣어주시면 좋고, 브로콜리라든지 뭐 파프리카라든지 얘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넣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소금하고 후추를 뿌리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두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짜투리 채소라든지 뭐 집에 남는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볼로네제 소스 만들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브로콜리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끝부분이 좀 잘 타요. 지금 보셨을 때 여기도 살짝 좀 탔죠? 브로콜리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 때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셔도 돼요.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구워주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비드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드실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좀 보관하실 거라고 하면 칠링을, 그러니까 얼음물에다가 바로 담가 두셔야 돼요. 저희는 한번 이제 템프라이를 한 다음에 밀프렙 용기에다가 보관할 거라서 칠링은 생략을 할 거예요. 그 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냉장고 보관을 했을 때 불어오른다, 아니면 좀 볼록해져 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좀 장시간, 8시간이나 아니면 16시간 혹은 그 이상 이제 할 경우에는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 다 사멸이 돼요. 일단은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살짝 팬에다가 구울 거예요. 팬에 살짝 기름을 둘러주세요. 침타올로 한번 닦아주시고, 어느 정도 팬 온도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구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화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좋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육즙 부분도 같이 이제 넣으셔도 괜찮아요. 식감만 낸다는 느낌으로만 구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이 소스 사용할 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센 불에 겉에만 살짝 구워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좀 도마쓰기가 귀찮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숭숭숭숭 발라줘요. 구워준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색깔 낸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너무 세게 하면 우리가 수비드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처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이 통째로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서 한 김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썰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좀 스타일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기가 식었을 때 불에 닿지 않은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선명한 분홍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잘 익혀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좀 한 김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서 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큐브로 썰었던 것은 이렇게 육즙이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한 김 식힌 다음에 이제 썰 거라 좀 덜 빠져나오긴 해요. 안심도 구울 때 기름 살짝 두고, 불이 진짜 지금처럼 많이 약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겉에 좀 물기를 많이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기가 제거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갈색빛이 잘 나는데 지금 보시면 고기에서도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갈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억지로 갈색을 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제가 또 구우면 스비드한 목적 자체가 이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은 이제 무리해서 색을 내지는 않을게요. 스비드한 고기를 좀 잘라볼게요. 스비드 안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를 많이 익히다 보면 이제 여기 부분 안쪽까지 이제 많이 익게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겉부분만 저희가 갈색으로 잘 색을 냈고 이쪽에는 핑크빛 구간이 맞죠. 가위질로 이제 썰었던 고기도 사실 이제 안쪽 보면 여기 다 핑크빛이에요. 이렇게 다시 도마두고 귀찮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싹둑싹둑 자른 팬 위에서 자른 거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 아무래도 소고기랑 다르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되게 적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닭가슴살이랑 좀 그렇게까지 또 많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지방 함량이 한 3-4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100g에 굉장히 지방이 적어요. 저희가 수비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탱글탱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딱 만져봤을 때도 끝부분은 좀 딱딱해요. 끝부분 좀 딱딱한데 저희가 한번 익혔기 때문에 요런 데는 이제 금세 이제 수분이 좀 빠져나가는데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탱글탱글하죠.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택한다고 하면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지방을 그러니까 10g 정도? 그러면 이제 90칼로리죠. 10g 정도 내가 추가로 섭취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밥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되는데 한 65g이나 이제 70g 정도? 그 정도 이제 밥을 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닭가슴살을 쓸 필요도 없고 무조건 이제 저지방 그런 애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파스타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통밀 파스타랑 그냥 일반 파스타 둘 다 사용을 했는데 통밀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조금 더 미리 넣어주시면 돼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할 소스는 여러분들이 안 데우셔도 돼요. 저희가 전자레인지에서 데울 거라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대신 그냥 현미밥 드셔도 돼요. 아까 준비했던 그 고기 양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좀 일부만 제가 넣은 거고 짜투리 고기 아까 전에 남은 것도 살짝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이런 페페로치노 같은 살짝 뿌려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조금 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싶다고 하면 이런 토마토 소스에다가 같이 그냥 토마토를 갈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훨씬 더 괜찮아요. 준비했던 이제 부채살도 넣을 건데 색이 선명해지죠? 그래서 점점 이게 선명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익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부채살이 아무래도 안심보다는 지방 함량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드시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채살하고 돼지고기 안심 준비를 했고요. 냉장 보관을 하신 다음에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이제 4분에서 5분 정도 돌려서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관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한 냉장고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 그렇게 잘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치 냉장고가 있다라고 하면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아무래도 깨끗하게 만든다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온도가 낮은 김치 냉장고나 그런 곳에서 보관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장기간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불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